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권고 사직 통보를 받은 40대 중년 남성입니다. 제 젊음을 모두 다 바친 회사였는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한편으로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죠. 부장 정도 되는 직급의 사람에게는 줘야 할 인건비가 상당하니까요. 제 임금이라면 신입사원 몇 명을 뽑을 수 있으니 말이죠. 원래라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서 그들이 제시하는 돈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제 주변 동기들 중에서 나가라는 압력을 받았는데 나가지 않고 버틴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거든요. 저도 결국 인사팀과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냥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걸 선뜻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부양해야 할 딸이 있었으니까요. 제 딸은 공부도 곧 잘해서 서울 쪽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데 그걸 위해서는 제게 많은 돈이 필요했죠.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인사팀 직원은 의외로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 전부 그쪽 분이 감당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일어나더군요. 앞으로 끔찍할 일이 펼쳐질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 동기들만 봐도 버티지 못하고 전부 이 회사에서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부양해야 할 딸이 있었고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아내도 사고로 돌아가고 이 녀석을 부양할 수 있는 건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상상 이상의 일이 펼쳐졌습니다. 한날에는 제가 갔는데 회사 책상이 치워져 있더군요. 뭔지 싶어서 알아보니 제가 일하던 부서와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제가 발령이 났더군요. 그 부서에 가니 저를 전부 투명인간 취급하더군요. 저는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었죠. 정말 지옥 같았지만 견뎠습니다. 제 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티고 있자 저를 갑자기 거제도로 발령을 보내더라고요. 정말 그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왔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딸이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서는 안방문을 잠그고서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중년이 되고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죠. 제 연고지를 벗어나서 거제도로 간다는 건 이 지역에서 쌓아온 제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니까요. 게다가 거제도로 가면 제가 현재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인 딸과는 주말에나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주변에는 제가 밑바닥으로 가는 걸 보면서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쌤통이라고 생각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군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제 고등학생 딸이 있었죠. 아빠 울었어?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죠.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나도 참 이 나이에 그보다 딸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응? 뭔데? 딸에게 거짓말은 평생 해본 적 없지만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가 이번에 조금 멀리 발령받게 되었어. 혼자서 집에서 잘 있을 수 있지. 주말에는 꼭 와서 딸이랑 같이 있을게. 제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죠. 아마 거제도로 가서도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겠죠. 책상 하나에 달랑 앉아서 벽만 10시간 바라봐야 하는 지옥 같은 삶이요. 지금 사는 곳은 연고지라 퇴근하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풀수라도 있지만 거제도에 가게 되면 그것도 불가능할 게 뻔했죠. 정말 죽는 게 나은 삶이겠지만 죽을 수는 없죠. 저에게는 지켜야 할 딸이 있으니 말이죠. 딸은 저를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군요. 아빠, 혹시 아빠가 퇴사 거절해서 거제도로 발령받은 거야? 에이, 절대 아니야. 우리 딸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 이번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승진해서 거제도의 팀장 자리로 가는 거야. 딸에게만큼은 그런 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죠.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유심히 저를 보더니 이내 그게 거짓말인 걸 파악한 듯 했죠. 사실 딸도 이미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요즘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 사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기사에 많이 나왔거든요. 딸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그 작은 품으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아빠, 괜찮아. 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아. 사실 딸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정말 간신히 참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나이 40 먹고 이렇게 펑펑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죠. 그렇게 고사리만한 손으로 저를 위로하는데 정말 그때 감정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 뒤로 저는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챙기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상 밖에 나오니 막막하더군요. 평생 회사에만 매달려왔던 제가 혼자 덩그러니 사회에 던져진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모아뒀던 돈이 조금 있었고 거기에 퇴직금까지 합치니 자그마한 치킨집을 차릴 돈이 나왔죠. 기술도 뭣도 없는 저에겐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꽤나 목 좋은 곳에 건물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죠.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젊은 남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건물을 이렇게 젊은 남자가 소유했을 리는 없어 물어봤더니 이 건물이 어머니의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리인 자격으로 나온 거라고. 어머니의 이름은 이순자셨습니다. 가족관계서를 확인해보니 맞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목이 꽤나 좋은 곳이었거든요.
인테리어도 하고 치킨에 대해서도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밤낮을 매달려서 열심히 준비했죠. 제 딸도 그런 제 모습을 응원해 주었고요. 아빠, 잘 될 거야. 아빠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저는 반드시 여기서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딸을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 말이죠. 그래야 딸도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개업을 하게 되었지만 제 기대와 달리 현실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거든요. 정말 암담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온갖 규제들로 인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계속해서 비싼 임대료는 나가고 있고 점점 제가 모아뒀던 돈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딸을 볼 자신이 없어서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믿고 응원해줬는데 도저히 딸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딸에게 무조건 잘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격에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이 더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급히 나가봤죠. 이내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저희 치킨집을 박아버린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싶었죠. 얼마나 공들여서 한 인테리어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서 한 여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질적인 광경에 저는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낡고 허름한 차인데 거기서 나오신 분은 너무나도 기품 있어 보이고 고급지신 사모님처럼 보였거든요. 아무리 봐도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았죠. 왜 사람의 아우라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모님의 명찰을 바라봤죠.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바로 저희 건물 청소부 아주머니셨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참 오묘했던 게 제가 건물을 계약할 때 임대인분의 이름과 똑같았었죠. 바로 이순자 씨였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 저었죠. 임차인은 이 근방 대기업 사장님이신데 건물 청소를 하고 계실 리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실 리는 없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벌벌 떠시며 말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차가 갑자기 혼자 제멋대로 나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는 벌벌 떨고 계셨죠. 아마 지금 상황 때문도 있겠지만 박살난 가게와 인테리어들 이것에 대한 비용들을 변상해야 한다는 게 청소부 아주머니의 임금으로는 불가능할 테니 말이죠. 솔직히 저도 지금 너무 힘들었기에 남을 신경 써줄 처지는 되지 않았죠. 이 가게도 사실상 제 모든 게 걸린 가게라고 봐도 무방하고 말이죠. 제가 꼭 보상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께서 연신 고개를 숙이시면서 말씀하셨죠. 원래 아주머니께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맞았습니다. 제 모든 게 걸린 가게니 말이죠.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 있고 돈이 있는 거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머니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보다 타시죠. 제가 차에 타서는 말했죠. 그의 아주머니께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네? 다치셨을 텐데 병원부터 가시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큰 병으로 번지게 됩니다. 아, 그게 좀. 아주머니는 아무래도 돈이 없으셔서 병원에 가실 돈도 없으신 모양이었죠.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비용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같이 가시죠. 지금은 작은 상처라도 나중에 방치했다가는 정말 것 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의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정말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제게 고개를 꾸벅 숙이시고 저 멀리 걸어가시더라고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리가 없으니 말이죠. 그래도 저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치킨을 계속 연구하며 레시피도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꼭 하나 지킨 것이 있었죠. 값은 조금 나가더라도 최상의 재료와 기름으로 손님들께 최고의 맛을 선사해 드리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매장의 손님들은 점점 줄기만 시작했죠. 알아보니 주변에 있는 싼 치킨집으로 전부 가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알아본 바로는 다른 치킨집들은 기름도 며칠 동안 갈지 않고 위생 상태가 정말 엉망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여 쭉 버텼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전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때 정말 심하게 고민되었습니다. 점점 쌓아뒀던 돈도 바닥나기 시작했고 저도 다른 치킨집들처럼 기름도 갈지 않고 원가 절감을 최대한 해서 싼 치킨을 팔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버텼습니다. 꾸준히 치킨 레시피로 연구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조금씩 저희 진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금이 바닥났었죠. 더 이상 버틸 자금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지금만 버틴다면 입소문이 퍼지며 지금 상황이 많이 나아질 텐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 떠오른 게 있었죠. 바로 청소부 아주머니가 주신 명함이셨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이쪽에 연락하라고 하셨죠. 자신이 도와주신다고 말이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있는 건물로 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말해봐요. 그에 저는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죠. 사실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풀이에 가까웠죠.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그래도 속은 조금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상 한풀이에 가깝게 제 상황에 대해서 말했죠.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제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러더라고요. 저도 선생님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과가 안 나는 구간을 견뎌야 하니 말이죠. 지금 당장 버틸 자금이 없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싶었습니다. 최소한 몇 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걸 아주머니께서 주실 능력이 있을 리가요. 저의 그런 표정을 읽으셨는지 아주머니는 제게 종이 하나를 내밀더군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은행에 가서 이 종이 보여주면서 제 이름 대면 대출해 줄 거예요. 그것도 엄청 낮은 금리로요. 아마 시중 사업자 대출보다 몇 프로는 쌀 거예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지금 대출이란 대출은 다 막힌 상태였거든요. 그야 제가 버티기 위해서 각종 대출을 모두 했으니 말이죠.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3금융권 대출뿐일 텐데 아주머니께서 제시해 주신 것은 자그마치 1금융권이었죠. 게다가 그것도 1%의 금리로 말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어차피 저에게 선택권은 없으니 말이죠. 은행원분은 제 신분증을 보고 조회하더니 조금 비웃음을 머금으며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신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십니다. 이미 기대출도 너무 많으시고요. 조금의 비웃음이 섞여 있는 태도였죠. 그때 저는 아주머니께서 제게 건네주신 종이를 은행원분께 건네드렸습니다. 그러자 흠칫 놀라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이 분과 아시는 사이셨습니까? 순식간에 엄청나게 공손한 말투로 바뀌었죠.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내 그 은행원분은 그 은행의 지점장분이랑 이야기를 하더니 지점장분이 제게 황급히 다가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뭐지 싶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와 보는 은행 VIP실이었죠. 그뿐이 아니라 지점장분이 저에게 상당히 공손하게 대하시더라고요. 마치 극빈을 모시는 것 같이요. 지점장님께서는 정말 저에게 몇 천만 원의 대출을 1%의 금리로 대출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러자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딸도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생했어. 내가 아빠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 저도 정말 너무 기뻤죠. 이제서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역시나 아직은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적자폭이 메꿔지긴 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정말 밤낮 없이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일에 미쳤죠. 하루는 도저히 몸이 못 견디겠어서 빨리 퇴근하려고 하는데 건물에서 무언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쪽을 보니 건물 관리인분이 청소 아주머니를 꾸중하고 있었죠. 아마 대충 상황을 보니 청소 아주머니께서 물을 쏟은 듯했습니다. 물론 복도에 물을 쏟은 건 청소 아주머니께서 잘못하신 것은 맞으나 강도가 조금 심하다 싶었죠. 하지만 임차인 중 그 누구도 건물 관리인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밉보였다가는 자칫하면 월세가 올라가거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건물주는 아니었지만 권한은 꽤 있었죠. 다른 건물 임차인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할 뿐 그 누구도 청소 아주머니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전부 하나같이 건물 관리인의 눈치 보기 급급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들처럼 불의를 보고 참으며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나서는 게 맞았죠. 이제 슬슬 제 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괜히 밉보였다가 계약 해지 통보라도 받았다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모두 물거품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인가요? 저는 그쪽을 가서 건물 관리인의 손목을 턱 붙잡았습니다. 녀석이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너 누구야? 이내 녀석이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정말 가사롭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말이죠. 너 1층에 치킨집 하는 녀석이지? 이거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인간한테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을게. 녀석은 제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제게 힘으로 안 된다 싶었는지 그러더군요. 알겠으니까 놔봐. 제가 팔을 놓자 녀석은 제게 가래침을 칵 뱉고 돌아가더라고요.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그 뒤로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끝나서였겠죠. 그 자리에는 청소 아주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오시더니 고개를 꾸벅 숙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죠. 그의 청소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무언가 오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 커피 한 잔 안 하실래요? 좋습니다. 제 가게로 가시죠. 저는 이내 주방에서 끓인 커피를 아주머니가 계신 테이블에 놔뒀습니다. 이내 아주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저는 도저히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궤도에 올랐는데 그 녀석한테 밉보인 것 때문에 쫓겨날 거라는 사실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의 아주머니께서 눈치채셨는지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 건물에서 쫓겨날 일은 전혀 없으니 말이죠.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왜인지 기시감이 들었죠. 이전에도 비슷했던 상황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선생님은 괜한 걱정하시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혀 근거가 없었지만 아주머니의 말은 왜인지 믿음이 갔습니다. 이전의 경험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말에서 느껴지는 행동과 기품 때문일까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에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치킨집들은 기름도 갈지 않고 재료도 재사용하고 엄청나게 낮은 퀄리티지만 저는 비록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기름을 매일 갈고 비싼 재료만 쓴다고 말이죠. 그의 아주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선생님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향은 맞으니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차마 그 뒷말은 잊지 못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대들었으니 조만간 월세가 왕창 오르거나 쫓겨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선생님같이 좋은 분이 왜 쫓겨나겠습니까? 그보다 다른 고민은 없으십니까? 다른 고민이라면 저는 말하기를 망설였죠. 이런 건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저를 쳐다보는 온화한 미소를 보고서는 도저히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주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을 유치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이죠. 그의 아주머니는 고심하시는 듯 하시더니 갑자기 제 옆 의자에 앉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느껴지는 향기로운 냄새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갑자기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어깨 동무를 하시더라고요. 옆을 보니 어깨 동무를 한 채로 휴대폰 셀카 모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쪽 바라보시면서 웃으세요. 이내 아주머니께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그 말을 하시더니 시계를 보시고서는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싶었죠.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놀라운 전화를 받을 수가 있었죠. 갑자기 제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죠. 왜 그런지 알아보니 건물주분께서 1층 분께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설마 싶었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고 정말 그 아주머니가 건물주 분이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건물주가 맞다면 아마 이 근처 대기업의 사장님이실 텐데. 그리고 정말 거짓말같이 다음날부터 이 주변의 회사원들이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이 치킨집에 많이 방문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사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방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러니 사원분께서 제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저와 청소 아주머니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이 여기 치킨집에 와서 자주 드셔서 저희 직원 사이에서 엄청 유명해졌거든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정말 청소 아주머니가 바로 대기업 사장님이셨으니 말이죠. 저는 급하게 아주머니의 명함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설마 선생님께서? 이내 전화 너머로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죠. 네, 맞아요. 제가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고 했잖아요. 도와준다고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와줄 테니. 왜 저한테? 그쪽 분도 제가 힘들 때 도와줬잖아요. 이 자리쯤에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뭘 바라고 다가오는지가 보이거든요. 청소부로 일하다 보면 얻을 것도 없으니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쪽 분은 도와주셨잖아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도 저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이후로 사람이 먼저라는 제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